이번 시간은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2020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파일 저장할게요. 저장하기 또는 Alt+S 또는 Ctrl+S 키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답안 폴더인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 규칙은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색상에 대한 것 빨강, 파랑, 노랑, RGB 색상 지정되어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색상표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전까지는 색상표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빨강, 노랑, 파랑, RGB 값 동일하게 설정을 했었죠. 한글 2020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래쪽에서 빨강, 노랑, 파랑을 RGB 값 지시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2020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으로 ITQ 시험 연습을 하고 있다면 아래쪽에 색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ITQ 시험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FAQ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ITQ 한글에 대한 FAQ 내용을 살펴보면은 색상에 대해서도 감점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테마 색상표 기본 상태에서 노랑의 RGB 값 255, 215, 0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시되어 있는 노랑의 RGB 값은 255, 255, 0 이렇게 되어 있죠. 테마 색상표 기본 상태에서 노랑과 또는 기본의 아래쪽에 있는 노랑의 RGB 값 이렇게 색상 값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노랑에 대해서는 RGB 값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255, 255, 0으로 선택하는 거나 위에 있는 노랑 RGB 값 255, 215, 0 이걸 선택하는 것이나 둘 다 감점 처리하지 않고 채점을 한다고 FAQ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랑 위에 있는 거 선택하거나 아래에 있는 노랑을 선택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교재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 F7키 눌러주세요. 용지의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은 한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지 여백을 먼저 왼쪽 11, 오른쪽 11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세로로 써 있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제본은 0 상태에서 설정해 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폭맞춤 클릭해 선택을 해놓으세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도 쪽 윤곽, 폭맞춤, 그리고 쪽맞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지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1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 3번 누를게요. 4번, 5번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쪽 메뉴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쪽에서 다시 3점 엔터 3번 누를게요. 4점 엔터 3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작성 페이지로 문제 번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을 보면은 삽입한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에 입력한 제목의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 놓은 것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이제 커서는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하세요. 입력 메뉴에서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3페이지에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 빅데이터라고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책갈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답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영어로 써있는 두 줄의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글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입력한 두 개 문단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키보드에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상자 나타나면 왼쪽 하단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의 1번에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선택,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 2번에 문단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첫 줄에 들여쓰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10포인트로 지정해 놓으세요. 문단 아래 간격 지정되어 있죠? 간격의 문단 아래에서 10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조건 3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먼저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먼저 한글로 변경, 그리고 글꼴 이름을 먼저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입력을 하면 도둠 써있는 글꼴 이렇게 모두 나타나죠. 그러면 도둠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 영문으로 변경해서 영문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굴림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굴림 클릭을 해서 선택하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나타났죠. 만들어진 스타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문단에 스타일이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서식 도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아래는 빈줄 하나가 있는데요. 한 줄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역시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있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해서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으로 지정하세요.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아래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크기 지정과 기타는 3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지면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목록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글꼴이 아닌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모든 글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글꼴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표조건 1에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궁서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지정되어 있고요. 정렬은 문자 숫자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 정렬인 가운데 정렬로 모두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표 안의 내용들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보통은 기능평가 2에서 표의 셀 너비는 조절하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셀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죠. 표의 높이가 두 줄로 되어 있는 셀은 표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표의 높이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셀 간격만 조절해 놓으세요. 다른 셀은 모두 셀 간격, 셀 너비를 같게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정렬 다시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할 때 저는 천단위 구분기호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합계까지 같이 선택을 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단위 구분심표 자리점 넣기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표조건 2에 지정된 것처럼 해놓으세요. 출력 형태에서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의 3번에 셀 배경 노랑 지정되어 있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색을 선택을 해주고 면색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에서 색상 노랑 선택할 수 있다면 바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아래에서 선택할 수 없게 나타난다면 오른쪽에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로 선택해 놓고 노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의 4번 계산 기능 사용해서 합계 구하기 위해서 2013년의 데이터 선택하고 합계가 나타날 셀까지 같이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2014년, 2016년까지 동일하게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가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캡션을 위쪽에 만들어야 되죠. 위에 메뉴에서 표 레이아웃 가주세요. 오른쪽에 가서 캡션 열어주세요. 위를 선택을 해주면 표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캡션의 내용 출력 형태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먼저 블록 설정해주고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해주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표의 선 모양은 출력 형태 보고 지정해야 되니까 표 안에 셀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해 놓으세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은 모두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바깥쪽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표의 첫 번째 행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열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높이는 가장 작은 상태, 모든 셀의 높이가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살짝만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표의 마지막 셀 비어있죠? 클릭해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출력과 동일하게 대각선을 지정을 해놓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아래에 차트를 만들 건데요. 차트 조건의 1번 보면은 차트의 데이터 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표에서 노란색 셀 지정한 이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아래 차트 메뉴 가주세요. 차트 조건 2번에 묶은 세로막대형 지정되어 있죠.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것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 놓으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은 닫도록 할게요. 위의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다시 열 수도 있고요. 차트의 항목과 범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면 위의 줄칸 전환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범례가 연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번엔 줄칸 전환할 필요 없겠죠. 차트가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차트를 컨트롤 X로 자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 줄 또는 한 줄 띄어서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표와 차트 너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 클릭 한번 하고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차트 조건 1, 2번 했고요. 3번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에 있는 차트의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 한글, 영어 글꼴 각각 지정하게 되어 있죠. 모두 동일하게 지정할게요. 한글 글꼴에 굴림을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해 선택하세요. 영어 글꼴도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선택을 하고요. 아래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속성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제목 속성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제목을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동일하게 개체 속성이 나타납니다.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속성에 채우기는 밝은 색 선택,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기 속성의 오른쪽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 아래쪽 지정되어 있죠. 그림자의 아래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조건 4번 지정하기 위해서 제목 이외에 다른 것 지정을 해야 되죠. 먼저 왼쪽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축 속성이 열려 있죠. 먼저 숫자 단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8만이고 2만 단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최대 주 단위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글꼴 변경을 위해서 세로축 글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은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고 영어도 굴림으로 선택,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속성은 보통 모양,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글꼴 변경하고 바로 설정 누르면 되겠죠. 세로축의 왼쪽에 축 제목 나타나야 되죠. 위의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 가세요. 그리고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나타난 축 제목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출력 형태에 지정되어 있는 축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 모두 굴림으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계속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요. 축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크기 및 속성 클릭을 해주세요. 글상자를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을 열어서 가로로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가로축 글자 클릭을 해서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동일하게 글꼴 모두 굴림으로 변경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선택을 해주세요. 범례는 출력 형태 보면 테두리도 지정되어 있죠. 먼저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글꼴 모두 동일하게 굴림으로 한글과 영어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개체 속성 범례에서 선을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범례 위치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는데요. 조절을 하고 싶다면 먼저 위치부터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하세요.
먼저 범례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되죠? 그러면 위치를 먼저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범례 왼쪽 오른쪽에 모서리 있죠?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이 가로선은 필요가 없죠. 가로선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개체 속성 창은 필요 없으니까 작업창 닫기 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테두리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는 1번과 2번으로 나뉘어 있죠. 먼저 괄호 1번 입력하고 한 칸 띄워주세요. 이 번호 앞에 이렇게 몇 칸 띄워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입력 메뉴에서 수식의 위에 루트 X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에서 먼저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분자에서는 소문자 H 입력하고 위에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해서 숫자 1 입력, 아래 분모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소문자 H 입력, 다시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니까요. 이꼴, 괄호까지 그대로 입력, 그리고 루트, 근호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근호 안에 소문자 A 입력, 그리고 근호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누르고 닫는 괄호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대문자 M 눌러주고 다시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누르고 빼기 한 다음에 다시 대문자 M 입력하고 다시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숫자 1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다시 한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첨자에서 모두 빠져나왔고요. 그러면 키보드 없는 글자니까 여기서 동일한 글자 선택을 해서 찾아 입력을 해주세요. 2.5까지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다시 첨자에서 위첨자 첫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대문자 M 입력하고 다시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눌러서 빼기 입력, M까지 입력하고 다시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숫자 1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모두 입력이 되었죠. 그러면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로 몇 칸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괄호 2번 다시 입력을 해놓고 한 칸 띄우고 다시 입력의 수식의 루트 X 클릭을 해주세요. 대문자 R 입력하고 첨자에서 세 번째 거 선택, 대문자 H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른 다음에 이꼴, 그리고 다시 분수를 선택, 분자에는 숫자 1 입력, 분모 클릭해서 소문자 H, C까지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곱하기는 키보드에서 X 누르면 안되고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연산 논리기호에서 곱하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분수를 선택해주고 분자에 숫자 2 입력, 그리고 파이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리스 소문자에서 파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 다시 대문자 K 입력, 그리고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까지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소문자 M2까지 입력하고 다시 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4 입력하세요. 아래 분모 선택한 다음에 소문자 H 입력, 그리고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하세요. 그러면 2번 문제도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 넣기 눌러서 수식 편집기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4번은 화면을 조금 작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크게 보고 싶다면 큰 상태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보기 메뉴에서 폭맞춤이 아닌 쪽맞춤으로 변경해 놓고 하도록 할게요. 이제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4번 아래에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의 크기 지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크기를 가로 70, 높이 140으로 지정할게요. 크기는 고정값 상태에서 너비를 70, 높이 140을 지정하고요. 크기 고정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문제에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도록 할게요.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문제 조건의 2번을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색에서 면색을 열어주고요.
색상, 이미의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4번 아래 본문 영역에만 모든 도형이 나타나게 하면 되고요. 이제 제일 위쪽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위에 메뉴에서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내용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선택되는데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지정을 하세요. 글자 크기도 24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깔 하향 지정이죠. 색상 하향 선택하면 되고요. 색상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팔레트에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의 정렬, 수평 수직 있죠. 먼저 수평 정렬을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수평 정렬은 글상자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15,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되어 있고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선 색의 면색 파랑 지정되어 있으니까 파랑 RGB 값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에 커다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너비가 70에 140이 아니고요. 너비를 130, 높이는 50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 지정이 없죠. 면색에서 뒤쪽보단 조금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세 개 도형은 세로로 같이 정렬되어 있으면 되겠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정렬해도 되는데 이번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각 도형의 간격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는데요. 화살표키 위아래 좌우 키보드의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의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시험장에서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림 파일의 확장자 JPG로 되어 있죠. 다른 파일이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그림 파일이 아닌 JPG로 선택해 놓고 보면 JPG 파일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고 1.jpg 파일 선택, 그리고 아래에 여러 가지가 선택되어 있다면 모두 체크 해제하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너비를 4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 대한 설정, 위에 메뉴에 색상 조정해서 회색조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다른 설정 지정이 나온다면 위에 메뉴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회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책갈피 3페이지의 제목 앞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한글 문서 눌러주고요. 책갈피에서 만들어진 책갈피 이름 빅데이터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의 추진 전략 입력하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 목록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육각형 선택해 클릭을 해주고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글꼴은 가나다 순서로 나타나고 있죠. 지정되어 있는 도둠 클릭해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글맵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이번에도 위치는 글 앞으로로 지정해야지 다른 도형 앞에 나타납니다. 너비는 60, 높이는 25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의 색깔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빨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RGB 값 지정된 것과 동일하게 하려면 아래쪽에서 빨강 RGB 값 보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테마 색상표 오피스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들 만들기 위해서 화면은 다시 크게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변경하세요. 위치는 위에 도형들 비교하면서 위치 맞춰주면 되는데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조건엔 직사각형 그리기 2개가 나와 있죠. 두 번째 거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를 9, 높이는 18을 지정하세요.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지정되어 있죠. 먼저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1번, 2번, 3번 뒤에 있는 도형 각각 다른 색 지정하라는 말이고요. 면색을 열어서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앞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면 글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숫자 2를 글상자 안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ESC 키 눌러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먼저 변경해 놓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글상자에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 13, 높이도 13을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기본 흰색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다시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첫 번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ESC 키 한번 눌러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고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선 크기 따로 지정할 게 없고요. 선 탭 가주세요. 선의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저희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요. 파선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 색 없음 지정되어 있죠. 면색은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색의 도형, 위치,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간격도 비슷하게 맞춰 놓아야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색의 도형을 클릭해서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1, 2, 3번 써있는 뒤쪽의 도형, 색깔을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2번 뒤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채우기 탭에 면색에서 1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다시 3번 뒤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도 1번과 2번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과 다른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도록 할게요. 제목 입력한 줄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의미한다까지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첫 번째 한자 변환하는 추진까지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추진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 선택을 해주고 아래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저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번에 입력한 하나의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이번 문단에는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들여쓰기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스페이스바로 2칸 띄워서 들여쓰기처럼 지정을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자인 공유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공유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 선택을 해주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이번 문단도 구축 운영한다까지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한 하나의 문단이고요. 운영한다 뒤에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중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중제목 위에는 무조건 한 줄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 키 눌러주세요. 문자표에 어디에서 선택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교 일반에서 찾도록 할게요.
여기에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글로벌을 선택을 해주고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중제목 아래는 빈줄 없이 다음 내용 입력을 합니다. 다음 내용은 각 줄의 첫 칸에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 번호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또 중제목이 나타나죠. 그러면 위에 빈줄 하나 없애야 되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같은 문자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고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두 번째 중제목 아래에서 표를 만들 건데요. 입력해서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6, 칸 개수는 4를 입력을 해주고 크기 지정과 기타 이전에 설정한 그대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표 안에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라 변경하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맨 마지막 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블록 설정, 알파벳 M 또는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아래 3개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구분에서부터 수행기간까지 표 안에 모든 데이터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 셀 너비보다 내용이 많은 게 있어서 두 줄로 이렇게 높이가 커진 셀들이 있죠. 셀 크기는 조절하지 말고요. 셀의 너비만 조절해서 모든 셀의 내용이 한 줄로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표와 기관명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기관명 아래에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돌아가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 오른쪽에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메뉴에서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위에 작은 글자로 써있는 덧말 내용 입력을 해주고 덧말 위치 위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쪽 메뉴로 가서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한 후에 닫기 눌러서 머릿말 영역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4차 앞에 커서를 놓을게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열어주세요. 두 줄에 걸치도록 모양을 두 줄로 변경해 주세요. 글꼴 목록 열어서 글꼴을 궁서로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면색 열어주세요.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각 주가 지정된 곳이 있죠. 뒤처진 상황에서 황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각 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 주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위에 각 주에 대한 메뉴에서 번호 모양 열어주세요. 각 주 번호 원문자 1, 2, 3으로 변경을 해주고 구분선 길이 5cm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위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줄 첫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차 앞에 커서가 있고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파일 선택, 여기에서는 문서의 포함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림이 좀 크기 때문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기 지정하지 않고 열기 하면 그림이 바로 나타나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체크하고 열기를 하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야 그림이 나타나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를 실행하세요. 그림 테두리에 있는 자르기 선을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40, 높이는 30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래 가로와 세로 설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둘 다 가로와 세로 문단으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래 거는 체크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체크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게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고 작성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제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에서 왼쪽만 2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본문 영역 바깥으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마지막 글자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다면 이제 그림에 대한 작업 끝이 났고요. 아래 중제목 첫 번째 것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다시 데이터에서부터 개요까지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요. 이번에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글자의 색깔 하향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음영 색깔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는데 RGB 값 동일한지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6개 줄 같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줄 간격 먼저 180%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에선 최대한 비슷한 거 선택하면 되는데요. 없다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 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 모양을 첫 번째 것 가나다 나오도록 가나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호 서식에서는 번호 뒤에 마침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너비 조정에서는 1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 지정,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수준 2수준으로 변경하고 번호 모양 다시 열어서 원문자 가나다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서식에서는 미리 보기에 마침표 나오지 않도록 마침표는 없애도록 하세요. 그리고 너비 조정에서는 이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 입력을 해주고 정렬은 오른쪽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이고 있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가에서 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다 써있는 이 2개 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요. 서식 메뉴로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다라 써있는 2개 줄도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아래 표 위에 중제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사업에서 일정까지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 밑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절차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확장 탭으로 가주세요. 강조점 열어서 출력과 동일한 것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일정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강조점에서 같은 거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먼저 테두리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다시 종류를 열어서 선 없음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전체 크기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한 번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표의 첫 번째 액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다시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고 유형 가로로 선택, 오른쪽에서는 줄무늬 선택, 시작색 흰색, 하향이죠. 끝색 열어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지막 줄에 있는 기관명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먼저 글꼴 궁서로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하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장평 95% 그리고 설정 누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문서의 오른쪽 하단에는 마지막으로 쪽번호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4에 해당하는 로마자 소문자 써있죠. 표 아래 빈줄에 컷을 놓고 만들게요. 쪽 메뉴로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고요. 번호 모양에서는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번호 이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오류 없이 나타납니다.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로마자 소문자 1, 2, 3 선택을 해주고 줄표는 좌우에 하이픈 없죠. 그러니까 줄표 넣기 해제하고 시작번호는 4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에만 이렇게 4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문서 작성했죠.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잘못된 것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파일 저장하고 시험장에서는 제출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